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여기 1차원 상자가 있거든요. 여기에 전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그럼 이 전자의 상태는 어떻게 변될 수가 있냐면 x의 함수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전자의 위치는 x라는 변수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변수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양자수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전자가 2차원 상태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요. 그럼 이 전자 상태는 어떤 함수를 표현되냐면은 x와 y의 함수를 표현해요. 왜냐면 전자 위치는 x하고 y라는 변수 두 개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 경우는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양자수가 이제 두 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럼 회전은 어떻게 되겠냐면 회전. 우리가 일반화학 때 이온자 분자의 회전을 배웠지. 회전하고 있다. 자, 봤을 때 이 분자의 회전 상태 나타내는 파동함수는 몇 개의 변수가 필요하냐면은 세타하고 파이라는 변수가 필요해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축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뭐 폴라 앵글이 있을 것이고 아지무사 이런 걸 두 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얘는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하고 따라서 양자수도 두 개가 필요한데 그 양자수는 J하고 MJ라는 양자수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시메트릭 탑 분자, 예를 들면 이런 거 CLC 이렇게 이 분자가 회전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회전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는 각도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은 요 CH3CL3라는 시메트릭 탑 분자가 3차원 공간에 어떻게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각도가 3개가 필요해요. 세타 파이 그 다음에 하나가 추가로 필요해요. 세타 파이는 쉽게 말하면 뭐하냐면 CCL 축 있잖아요. CCL 축을 우리가 시메트릭 탑 분자에서는 우리가 피규어 엑시스라고 부르는데 이 피규어 엑시스가 3차원 공간에 어떻게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간에 얘랑 똑같죠, 그죠? 세타 파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H가 요 CCL 축 주위를 회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각도가 하나가 더 필요해서 시메트릭 탑 분자인 경우에는 3개의 각도가 필요하고 따라서 양자수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J에다가 MJ에다가 K라는 양자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양자수 J, MJ의 의미는 뭐냐? J 양자수는 뭐를 알려주는 양자수냐면 가분 용량의 크기를 나타내주는 이 크기가 JT 플러스인데 H 바이 제곱이다. MJ는 무엇과 관계되는 양자수냐면 이게 가분 용량 벡터이기 때문에 지축 성분이 있거든요. 지축 성분이 MJ의 H 바다라는 식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랍니다. J, MJ는 하나가 더 있어요. K. K라는 양자수는 무슨 양자수냐면은 K는 우리가 시메트릭 탑 분자인 경우는 언제나 PX라는 걸 정해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분자가 회전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J라는 벡터가 되겠죠. 그때 이 J라는 벡터를 이 분자축 CCL축이라고 하는 PX 쪽으로 프로젝션 시켜주는 거예요. 이 성분 J라는 가분 용량을 PX로 프로젝션 시켜주는 그 성분을 우리가 JA라고 부르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K의 H라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3개의 양자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고 요것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이온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이런 일반화학 대변처럼 B의 J의 B 플러스 D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J가 0일 때 J가 0일 때 이런 식으로 그렸었는데 중요한 것은 분자의 회전 상태는 J라는 양자수 이외에 어떤 양자수가 아니면 MJ라는 양자수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는 뭐에만 의존하냐면은 J에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회전 상태는 J하고 MJ에 의존하지만 에너지는 J에만 의존해요. 그래서 J는 MJ는 J가 결정이 되면 이렇게 디제네트된 상태를 나타내는 게 필요해요. 여기도 5개의 상태를 이렇게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셀렉션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2학년 때 배웠지만 델타 J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요 트랜지션만 가능하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화학 때 배웠던. 반면에 시메트릭 탑 분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어떻게 되냐면 B에 J에 J 플러스 1에다가 항이 하나가 더 추가돼요. 이쪽 항 A 빼기 B에 K제곱이라는 항이 하나가 이제 더 추가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는 J라는 양자수, MJ라는 양자수, K라는 양자수 3개가 필요하지만 에너지는 뭐하고 뭘 보여주는? J하고 K에만 의존한다. 그래서 프린트물에 나와 있듯이 에너지 레벨을 그리죠. 그래서 K가 0일 때 이렇게 똑같이 K가 0일 때 J가 1, J가 2, J가 3 그리고 K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일 때 요만큼이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요 위쪽에다 그려줘요. 이런 식으로 K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요 위쪽에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게 되고 각각의 J 레벨에는 뭐가 있냐면 0까지요. 여기에는 이제 MJ 값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가 쭉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를 그렸어요. 여기에도 셀렉션 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델타 J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트랜시셔가 가능하다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셀렉션 율이라는 게 있지. 셀렉션 율이라는 것이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J에 관한 셀렉션을, MJ에 관한 셀렉션을, K에 관한 셀렉션. J에 관한 셀렉션은 얘랑 똑같아요. 델타 J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오늘 얘기할 것이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K에 관한 셀렉션들이 있는데 걔는 0. 그 다음에 MJ에 관한 셀렉션들이 있어요. 0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중간에 첫 파트에서 할 얘기는 요것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방금 얘기했지만 시메트릭 탑 분자의 경우에는 3개의 양자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3개의 양자수. 그래서 각각의 양자수에 대해서 의미를 얘기해요. J라는 양자수는 가군 농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자수고 요거는 가군 농량의 지축 성분에 관한 양자수고 요거는 가군 농량의 PGX 방향에 관한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회전 상태가 요 3개 양자수로 뒷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군 농량의 크기, 가군 농량의 지축 성분과 가군 농량의 PGX 방향 성분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들 중에 뭐가 변한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정의될 수가 없어. 그게 무슨 의미냐? 그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팽이가 나와요. 팽이. 시메트릭 탑 분자에서 3개 양자수 J, MJ, K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부분에 보면은 팽이가 있죠. 자, 시메트릭 탑 분자가 어떻게 회전하냐면요. C가 있고, CL 있고, H가 있잖아. 얘기를 마치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그냥 이런 팽이로 볼 수가 있어. 팽이가 회전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팽이가 회전하는데 어떻게 회전하냐면 프린트블에 나와 있듯이 이 팽이가 이 축주위를 회전해. 축주위를 회전하면서 이 축 자체가 어떤 축주위를 세차 운동하는 거야. 이 그림에 팽이가 그려져 있잖아요. 팽이가 자기 축주위를 돌아. 근데 그 축 자체가 어떤 축주위를 다시 세차 운동을 해. 세차 운동하고 있다는 거야. 시메트릭 탑 분자 회전이 이거라는 거예요. 요 축 PGX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서 그 축 자체가 어떤 축 주위를 세차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메트릭 탑 분자가 그렇게 회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축이 바로 토탈 가군 농량을 나타내는 J 값이라는 거죠. 요게 뭘까요? 요쪽 성분은 요게 바로 JA다. JA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축 주위를 회전하는 성분. 근데 JA가 어디 주위를 도냐면은 J축 주위를 돈다는 거예요. J축 주위를. 잘 아시겠어요? J라고 하는 것은 요초. 전체 가군 농량. 얘는 안 변하는 거죠. 가군 농량은 보존되는 양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짱 박혀서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그 축 주위를 뭐가 도냐면은 JA축이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차 운동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군 농량의 크기도 바뀌지 않고 요 양도 바뀌진 않죠. 그죠? 요 양도. 가군 농량의 지수 성분도 바뀌지가 않는 상황. 반면에 이온자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온자 분자는 자, 얘는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것은 가군 농량 J가
이 방향일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왜 그러죠? 이 축에 원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축에서 연자가 회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구 능량이 그 가구 능량 방향이 원자 축 방향이랑 같을 수가 없어요. J는 반드시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J축. 이 축은 어떤 방향이냐면 바로 이게 이온자 분자의 피그 엑시스 방향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온자 분자의 경우는 언제나 J축하고 피그 엑시스가 서로 수직이에요. 서로 수직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분자는 요 축으로는 회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직한 방향으로만 회전할 수밖에 없어.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은 가군 농량 벡터 J하고 피그 엑시스는 서로 수직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K가 0이라는 K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냐면 가군 농량을 피그 엑시스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켜주는 것이 K 양자수의 역할인데 이게 서로 수직이거든요. 따라서 이온자 분자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K가 0인 케이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렉션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다시 얘기하자면 시메트릭 탑 분자는 J, MJ, K가 있어요. K, 델타 J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가구 농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이죠. 빛을 흡수하려면은 포톤을 흡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포톤 가구 농량이라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분자는 가구 농량의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이 델타 K가 0. 자, 이것이 의미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요 시메트릭 탑 분자의 회전 에너지 준위를 그렸었잖아요. K가 0. 그래서 J가 0이다. J가 1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K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래가지고 J가 1이다. 이렇게 되면 K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J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가능해. 요거 가능해. 얘도 가능해. 얘도 가능해. 그러나 이렇게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만족을 하죠. J가 1에서 J가 2로 갔기 때문에 그건 만족하지만 요 트랜지션은 얘는 만족하지가 않아요. 요 셀렉션 누리하면 K는 0이 되게 되니까 여기서 여기로 혹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K가 0이면 K가 0인 데서 그냥 쭉쭉 올라가요. K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면 거기서 쭉쭉 올라가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왜 그래야 되느냐? 왜 델타 K가 0이 되야 되느냐? 두 가지 설명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설명 방법은 쉬운 설명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회전 스펙트럼에서 찍히기 위해서 뭐가 변해야 되는 거죠? 퍼머넌트 다이퍼먼트가 변해야 돼요. 이게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의 가장 중요한 셀렉션 룰이에요. 분자가 회전하면서 다이퍼먼트가 변해야만 빛을 흡수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근데 이 K라는 양자수는 어떤 양자수냐면은 PGX 방향의 가분능이에요. K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요 엑시스를 시메트릭 탑에서는 피규 엑시스라고 부르는데 피규 엑시스 방향이 뭐가 또 중요하냐면은 피규 엑시스 방향하고 이 분자의 다이퍼먼트의 방향하고 언제나 패러렐해요. 시메트릭 탑 분자가 있으면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피규 엑시스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방향이 뭐랑 같냐면은 이 분자의 다이퍼먼트 방향하고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분자 얘가 바뀌면서 K가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죠. 이쪽 방향으로 회전이 바뀌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가 안 바뀌죠? 다이퍼먼트는 안 바뀌어요. 왜냐면은 요 다이퍼먼트가 바로 축 위에 나란히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가군 농량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다이퍼먼트는 바뀌지가 않아. 이게 바뀐다고 해서 이 다이퍼먼트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는 에너지가 흡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K가 0이다라고 설명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프린트물에 나가 있듯이 예를 들어서 다이퍼먼트를 갖고 있어. 어떤 분자가 얘가 마이너스 Q고 얘가 플러스 Q를 갖고 있는 어떤 다이퍼먼트를 갖고 있는 분자라고 해봅시다. 이때 내가 이 칠판의 오른쪽으로 전기장을 걸어줘. 이렇게. 그러면 이 전기장에 의해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마이너스 차지를 놓으면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갖게 되거든. 그래서 분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는 거야. 토크를 받아서. 이게 다이얼 모먼트의 방향이고, 요게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이에요. 요 평면은 어떤 방향이죠? 다이얼 모먼트와 일렉트릭 필드가 평행한 방향. 요 방향에 힘을 쏴주게 되면 이 다이얼 모먼트는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냐면 칠판 주위를 이렇게 돌게 돼요. 따라서 가구 능량이 어떤 방향의 가구 능량이 생기냐면은 칠판의 수직한 방향으로 가구 능량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생겨나는 가구 능량의 방향은 다이얼 모먼트와는 수직한 방향의 다이얼 모먼트가 생깁니다. 다이얼 모먼트가 이쪽 방향이다. 그래서 내가 얘를 회전시켜주기 위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줬다. 걸어줘서 얘가 회전을 해. 회전을 할 때 어느 방향의 가구 능량이 바뀌냐면은 칠판의 수직인 방향의 가구 능량이 바뀌어요. 칠판에 평행한 이 다이얼 모먼트 방향으로 다이얼 모먼트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다이얼 모먼트와 패러렐한 방향이잖아요. 그쪽 방향으로는 가구 능량이 바뀌지가 않는다. 그래서 시메트릭 탑 분자에서는 요 셀렉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델타 MJ에 관한 셀렉션들이에요. 얘는 0도 가능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가능하거든요. 요것은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를 설명하기 전에 원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자. 여기가 1s 오비탈이고 여기가 2s 오비탈이고 여기가 2p 오비탈이에요. 누누이 말했지만 2s에서 1s로는 전이가 안 되거든요. 2p에서 1s로 전이가 되는데 2p 오비탈은 3개가 있어요. MJ가 ML이 1, 0, 마이너스 1입니다. 세 가지잖아. 얘도 가능. 얘도 가능. 얘도 가능. 얘랑 얘랑 똑같은 거예요. J가 1 증가하거나 변하지 않는 트랜지션이 다 가능. 근데 재미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얘기할 것 같은데요. 뒤쪽에 보면은 여기 요 그림이 있어. 페이지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 자, 요 트랜지션이나 요 트랜지션이나 요 트랜지션이나 똑같은 주파수의 빛이 나와. 빛이 나오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평광 상태가 달라요. 다른 성격의 빛이 나옵니다. 이게 X축, Y축, G축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원자가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자, 먼저 ML이 0인 상태에서 1s 오비탈로 떨어지는 요 빛은 어떤 빛이 나오냐면은 G축 방향으로 선평광된 빛이 나와요. 이 프린트물에 피겨 8.8에 그 얘기가 나와요. ML 이퀄 0인 오비탈에서 S 오비탈로 떨어질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소 원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가 G축 방향으로 움직여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빛도 G축 방향으로 선평광된 빛이 나온다. 선평광된 빛. G축 방향으로 선평광된 빛이 나온다. 반면에 ML 이퀄 1에서 S로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운동이냐면은 원자 내에서 전자가 XY 방향으로 회전을 해. 그래서 원평광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원평광.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반면에 ML 이퀄 마이너스 1에서 1S로 떨어지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빛이 나옵니다. 원평광된 빛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이 트랜지션도 가능하고 요 트랜지션도 가능하고 요 트랜지션도 가능해요. 주파수는 다 똑같아요. 근데 ML 이퀄 0에서 S로 오비탈 떨어질 때는 원자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자가 G축 방향으로 진동 운동을 하면서 빛을 방출을 해요. 그래서 G축 방향으로 선평광된 빛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G축 방향으로 선평광된 빛이 보인다. G축 방향에다 디텍터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G축 방향에서는 빛이 방출이 안 돼. 왜 그러죠? 빛은 진행하는 방향하고 평강 방향은 서로 수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자가 G축 방향으로 회전하고 이렇게 진도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G축 방향으로는 빛이 나갈 수가 없어요. 방출이 될 수가 없어요. 이 G축 방향으로 진동 운동하는 전자에 의해서는 빛이 XY 축으로만 나가지 G축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편광 방향하고 빛의 진행 방향은 서로 수직이어야 되거든요. 빛은. 그래서 G축 방향 빛이 안 나와. 여기서 떨어질 때. 반면 XY 축 방향으로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어떤 빛이 나오면 G축 방향으로 선평광된 빛이 나옵니다. 반면에 ML 이퀄 1에서 S로 1S로 떨어질 때는 똑같은 주파수의 빛이 나오는데 그때는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냐? XY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빛이 나와요. 회전. 그러니까 원평광된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G축 방향에서 보면은
전자가 이렇게 회전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요. 회전 운동하는 빛이 나와. X축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가 XY 평면에서 회전 운동하게 되면은 Y축으로 진동하는 빛이 나오게 되겠죠. Y축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회전 운동하게 되면 X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빛이 나와. 선평광된 빛이 나와. 근데 흡수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흡수할 때도 내가 지금 원자가 원s 오비탈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빛을 쏴줘요. 근데 G축 방향으로 선평광된 빛을 쏴줘. 그럼 1s에서 2p로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이번엔 여기로 올라가요. 선평광된 빛을 쏴주게 돼요. 아까랑 반대 그죠? 0에서 1s로 떨어질 때는 G축 방향으로 선평광된 빛이 방출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거꾸로 바깥에서 G축 방향으로 선평광된 빛을 쏴주게 되면은 1s 오비탈에서 0으로 올라가게 된다. 만약에 내가 1s에서 1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평광된 빛을 쏴주면 된다. 원평광된. 마이너스 1을 쏴주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원평광된 빛을 쏴주게 되면 나옵니다. 요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여기다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원자에서 얘기하는 L이라는 양자수랑 시메트릭 탑분자에서 말하는 MJ 양자수랑 사실은 똑같은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요 트랜지션은 G축 방향으로 선평광된 빛을 쏴줬을 때 요 트랜지션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XY 평면에서 회전 운동하는 놈들은 플러스 1이거나 원평광된 빛의 방향에 따라서 1로 갈 수가 있고 마이너스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시메트릭 탑 분자에서는 이 셀렉션들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해 줄 것은 이거예요. 나중에 얘기할 건데 오늘 얘기할 건데 내가 빛을 G축 방향으로 쏴줬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간다. 다시 말하면 제2양자수는 변하지가 않는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의 이제 메인 토픽인데 우리가 일반화학 시간에서 이거 배운 적이 있어요. A 원자와 B 원자로 구성된 분자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카이 A라고 하고 카이 B라고 하면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가 있어서 일부 전자가 넘어가. 그래서 얘가 델타 플러스가 되고 델타만큼 전자가 넘어가거든요. 그때 델타하고 델타 카이는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두 개 원소 사이에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가 크게 되면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델타를 크게 준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런지 알아보기 위해서 즉 플러스를 봤어요. X축을 델타 카이, Y축을 델타. 그래서 찍어봤더니 이렇게 찍게 놔야 뭐 그걸 일반화 시간 때 해줬어야 되고 그래서 선여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찍기 위해서는 얘를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얘는 우리가 일반화학 때 펄링의 방법이나 멀리컨의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한다고 했었죠. 질문은 얘는 델타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델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반화학 시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두 가지를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델타를 측정해서 이 분자의 결합 길이, 그 다음에 이 분자의 다이포먼트를 측정을 해야만 델타를 측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다이포먼트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다이포먼트는 플러스 Q라는 전하량하고 마이너스 Q라는 전하량이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이포먼트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Q 곱하기 R로 정의한다고 했죠. 그걸 갖다 이 분자에 정확히 그대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분자의 결합 길이가 R2가 되기 때문에 이게 R2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전하량은 어떻게 될까요? 델타만큼의 전자가 넘어갔으니까 전하량은 델타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자의 다이포먼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델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뭐하고 뭘 측정하면 되냐면은 R를 측정하고 이 분자의 다이포먼트를 측정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R는 우리가 일반학 때 배웠죠. 방금 일반학 때 마이크로웨이브나 IR을 측정하게 되면은 얘를 측정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얘라는 거예요. 다이포먼트를 어떻게 측정하는가가 오늘 토픽인데요.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인데 로테이션 스펙트럼인데 뭐를 걸어주냐면
전기장을 걸어요. 스탁 이펙트라고 불러요. 전기장을 걸어준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어주잖아요. 그러면 뭐를 시정할 수가 있냐면은 다이포 모먼트를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스탁 이펙트가 뭔지를 알아보기 전에 스탁 이펙트하고 비슷한 효과가 뭐냐면은 일반화학 때도 얘기했었는데 지만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거 방금. 왜냐면은 여기가 원S 오비탈이 있고 여기가 2p 오비탈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는 세 개의 p 오비탈이 똑같은 에너지 줍니다. 그래서 빛은 요 트랜지션 가능하고 요거 가능하고 요거 가능해서 자기장을 쏘아주지 않은 픽이 하나만 나온다 뭐 그런 얘기죠. 스핀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근데 여기다가 자기장을 걸어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기장 걸어주게 되면 세 가지 레벨이 스플리팅이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요 트랜지션, 요 트랜지션, 요 트랜지션이 다 다른 데서 나와. 그래서 픽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 개로 갈라진다는 거죠. 스핀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는 픽이 하나가 나오다가 자기장을 걸어주니까 요 세 개의 레벨이 갈라져. ML에 따라서. 그래서 픽이 세 개가 나와. 이런 효과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지만 이펙트라고 불러요.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픽이 여러 개로 갈라져 나오는 현상을 지만 이펙트라고 불러요. 자, 오늘 배울 것은 지만 이펙트가 아니고 스탁 이펙트라고 불러요. 자, 스탁 이펙트는 뭐냐면 지만 이펙트는 뭐를 걸어주냐면 바깥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는 거잖아요. 스탁 이펙트는 뭐를 걸어주냐면 전기장을 걸어주더라도 픽이 갈라져서 여러 개가 나오고 그런 효과를 우리가 스탁 이펙트라고 불러요. 근데 먼저 여기서 이게 왜 갈라지는 거죠? 이게 여기 세 개의 p 오비탈이 왜 갈라지냐면은 p 오비탈은 뭐를 갖고 있냐면은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능량이 ml 이퀄 1일 때는 가구 능량 요 방향이고 0일 때는 요 방향이고 마이너스일 때는 요 방향이라고 그러죠. 방향이 다른 거죠. ml에 따라서 ml이 1이냐 0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서 가구 능량 벡터의 방향이 달라요. 하나는 요 방향, 그 다음은 요 방향, 다른 놈은 요 방향. 근데 가구 능량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자가 회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자가 회전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작은 자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작은 자석이. 근데 바깥에 아무런 자기장 걸어주지 않게 되면은 자석이 요 방향에 있던 요 방향에 있던 요 방향에 있던 하등 에너지 차이가 별로 없어. 근데 바깥에서 큰 자기장을 걸어주는 식으로. 바깥에서 큰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이제는 이 큰 자기장에 대해서 이 작은 자석이 요 방향에 있느냐 요 방향에 있느냐 요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픽이 세 개가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전기장에서 갈라지는 것을 배우려고 해요. 자, 실험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시메트릭 딱 분자에 회전 에너지 준위를 계속 그려요. K가 0일 때 J가 0, J가 1 이렇게 됩니다. K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J가 1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K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까 셀렉션 누르면은 요 픽 가능하다고 했죠. 요 픽 가능하다. 그래서 찍어보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것이 요거 가능하고 요거 가능할 거예요. 근데 요 놈하고 요 놈은 어떨까요? 같은 위치에서 나와요. 여기서 1에서 2로 가는 거고 얘도 1에서 2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서 나와요. 요 픽의 위치랑 요 픽의 위치랑 같은 위치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2에서 3으로 가는 거, 여기에서 3은 것도 같은 위치에서 나와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서 나와요. 엄밀한 거예요. 그래서 시메트릭 탑 분자도 그냥 이온자 분자랑 모양이 똑같아요. 요 픽 다 그대로 나오는데 요 픽하고 요 픽이 같은 위치, 요 픽하고 요 픽이 같은 위치,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같은 위치.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다음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가 이 상태에서 전기장을 쏴줄 거야. 전기장을 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픽이 갈라지는 거야. 요 픽이 이렇게 왜 갈라지는 거 설명해 주려고 해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픽이 이렇게 갈라져. 근데 이 갈라지는 정도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바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다이프 모멘트에 따라서 많이 달라. 다이프 모멘트가 큰 분자에 쏴주게 되면 더 많이 벌어지고 다이프 모멘트가 작게 되면 작게 갈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을 걸어줄 때 피 갈라지는 효과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탁 이펙트라고 부르고 그 갈라지는 정도로부터 뭐를 측정하냐면은 다이프 모멘트를 측정하려고 해요. 앞서도 했지만 J 꼴 잃은 상태는 몇 개가 있다는 거죠? 이게? 3개가 있다는 거죠. MJ에 따라서. J가 2인 상태는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죠.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는 이 3개의 레벨의 에너지가 같아요. 5개 에너지 레벨이 같아. 근데 자기장 걸어주게 되면 이게 5개로 갈라져요. 이거는 3개로 이렇게 갈라져.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는 픽이 이제 3개가 나온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왜 이 상태가 이렇게 3개로 갈라지고 얘가 어떻게 5개로 갈라지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스탁 이펙트가 설명.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림 그리는 순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먼저 기초 지식이 하나가 필요해요. 자,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일반 학교 때 계속 얘기했지만 가구 농량 크기는 아무 값이나 갖지 못하고 L이라는 양자수가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가구 농량의 지축 성분값은 ML이라는 양자수가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표현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거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게요. 그림으로. 자, 그래서 L이 1이었다. L이 1이었다. 그럼 일단 1 대입해주게 되면은 가구 농량의 크기가 결정이 이게 얼마가 되냐면 루트 2 H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ML이 1이었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 1 대입해주니까 요게 H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뭘 구할 수가 있죠? 요 각도를 구할 수가 있죠. 요 각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요 각도 세타라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이거분의 이게 되겠죠. 루트 H바분의 H바 이런 식으로 요 각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세타는 루트 J 플러스 1의 H바분의 M의 H바 이런 식이 될까요? 가구 농량 벡터와 지축이 이루는 각도 그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얘분의 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L이구나. L이라는 양자수하고 ML이라는 양자수를 알게 되면은 각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각도. 자, 그렇다면은 다시 우리 A로 들어가서 여기가 C하고 CL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H가 있어요. 얘가 회전하고 있거든요. 회전하면은 가구 농량이라는 게 있어요. 가구 농량. 그 가구 농량 방향을 이 방향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BX 방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수직해주면 되지. 요게 K 방향이에요. 요 각도를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요 각도를 내가 알파라고 부르도록.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구 농량 벡터의 방향하고 BX 방향 사이의 각도를 내가 알파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축이 있죠? 실험실에 고정된 G축이 있을 거예요. G축하고 얘가 이루는 각도. 이건 요 축이 되겠죠. 요게 G축이에요. 가구 농량 벡터하고 G축이 이루는 각도. 그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베타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각도가 2개가 나와. 각도가 2개가. 2개가 뭐냐면은 분자 회전하게 되면 가구 농량이라는 게 있어. 가구 농량 벡터와 CCL축, 피겨 엑시스. 피겨 엑시스가 이루는 각도를 알파. 그 다음에 가구 농량 벡터와 레보러터리 엑시스, 실험실에 고정되어 있는 축. 이 축하고의 각도를 이제 베타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코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베타는 어떻게 되겠냐? 아까 어떻게 구했나? 이거 세타라 그랬을 때 가구 농량의 크기분의 그 축성분의 값으로 구한다고 그래요. 이거를 이 그대로 이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될까?
요것분의 요거는 요것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루트 j의 j 플러스 1의 h바 이렇게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알파는 어떤 성분이냐면은 pgx 방향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k의 h바 뭐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h바가 형태가 돼. 그래서 j라는 양자수하고 k라는 양자수를 알게 되면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pg x의 방향하고 j x의 사이값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비슷한 방법으로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는 뭐죠? j축하고 g축 사이의 각도도 구할 수 있어요. 분모는 아까랑 똑같겠죠? j의 j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이제는 뭐 성분이냐면은 g축 성분이 되니까 mj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베타를 구했어요. 아? 맨 처음에 J 벡터는 어떻게 추정해서 추정한 게 아니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j라는 양자수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있다라는 거지. 그냥 어느 방향은 상상만 하는 거야. 그냥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크기만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j의 크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g축 성분값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a 성분만 알고, 요것만 갖고 얘를 추정하는 거지. 이거 내가 그림으로 그려주는 것은 실제로 어느 방향에 있다고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요 값만 가지고서 얘를 추정하겠다라는 거지. 실제로 머릿속으로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j가 정확히 어느 방향이 있냐는 알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L이 1이고 ML이 1이라고 했을 때 L의 각도는 요 방향이 아니거든. 왜 그러냐면 예를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콘을 그렸잖아. 콘을 그려가지고서 여기에 있는 어느 방향이 뿐이지 정확히 어느 방향에 있다고 얘기를 못해. L이 1이고 ML이 1인 가군 동량을 그려라 그랬을 때 얘라고 할 수가 없어. 정확히 표현하자면 요 콘 주위에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밖에 얘기를 못해요. 크기만 알고 지축 방향의 성분만 알지 정확히 어느 방향이라는 건 알 수가 없어. 자, 이해가 안 돼? 네, 그러면은 그 K랑 MJ는 그 J가 결정이 되고 정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게 결정. 그렇지. 이 세 개가 결정이 되는 거야. J하고 MJ하고 요 분자가 요런 양자수로 표현되는 상태다라는 거야. 내가 다른 거는 모르고 요런 양자수로 표현되는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부터 요놈의 크기, 지축 성분, A 성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각도는 결정이 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방향 머릿속으로 딱 그려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크기하고 각각의 성분만 아는 거지 정확히 어느 성분에 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양자표기 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자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어요. 지금 CC의 축이 있고 가군 넣냐면 이쪽 방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스탁 이펙트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상황에서 전기장을 걸어준다고 했죠. 바깥에서 전기장을 딱 걸어줘. 자, 그러면은 이 전기장하고 이 분자 갖고 있는 다이포먼트가 서로 상호작용할 거거든요. 그 상호작용하는 에너지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탁 에너지라고. 스탁 에너지는 물리책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가 돼요. 빼기 걸어준 전기장의 세기 다트 프로덕트 다이포먼트의 세기로 정의가 돼요. 분자가 다이포먼트를 갖고 있고 그 다이포먼트하고 일렉트릭 필드하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하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질문은 자, 분자가 돌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게 고정되어 있어. 그러면은 요 분자가 갖고 있는 다이포먼트하고 일렉트릭 필드가 갖고 있는 상호작용 에너지는 얘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가 가만히 서 있지를 않아. 어떤다고 그러냐면 돈다고 그랬잖아요. 요런 양자 역학적인 상태에서 돈다란 말이야. 돈다를 때 어떻게 돈다 그랬지 얘가 CC의 축을 돌면서 J축 주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게? 세차 운동을 해. 얘가 어떻게 도냐면은 CC의 축 주위를 돌면서 그 축 자체가 J축 주위를 세차 운동을 해. 세차 운동을 하고 있어. 다른 건 보지 말고 요 다이포먼트가 어떻게 됐냐만 보도록 할게요.
요게 다이포 모멘트. U라고 하는 다이포 분자가 갖고 있는 다이포 모멘트. 얘가 J축 주위를 어떻게 하냐면 세차 운동을 하고 있어. 그 상황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는 거야. 만약 세차 운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은 요 분자가 갖고 있는 다이포 모멘트하고 일렉트릭 필드가 갖는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얘가 가만히 있지 않고 J축 주위를 회전을 해. 회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다이포 모멘트 방향을 두 개 성분으로 분해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요 J축의 평행한 성분. 요 성분을 내가 프린터블에서는 P라고 표현해줬어요. 그 다음에 축의 수직한 성분. 두 개 성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 그때 얘가 회전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P 성분은 어떨까요? P 성분은 그대로 남아있죠. 안 바뀌고. 뭐는 계속 바뀌죠? 칠판에 요 축의 수직인 성분은 계속 도는 거야. 계속. 그래서 평균을 내면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엄청나게 빠르게 J축 주위를 회전하잖아요. 그럼 바깥에서 보면은 뮤라는 다이포 모멘트를 보는 것이 아니고 뭐를 보게 되냐면 평균적으로 P라는 다이포 모멘트를 보게 돼요. 얘가 빨리 J축 주위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왜냐면은 요쪽 축 성분은 요 P 성분은 바뀌지가 않아. 돈다고 하더라도 뭐가 계속 바뀌냐면 그곳에 수직인 성분이 계속 바뀌거든. 그래서 평균하게 해주게 되면은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회전할 때는 얘하고 얘가 상호작용 에너지가 아니고 얘하고 P가 상호작용 에너지는 빨리 돌 때는. 왜냐면 얘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빨리 J축 주위를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빨리 돌게 되면은 바깥에서 보면은 평균적으로 어떤 다이포 모멘트를 보게 되냐면 P라는 다이포 모멘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하고 상호작용하는 다이포 모멘트는 U가 아니고 P라는 거예요. P. 그게 핵심 포인트. 근데 P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이 각도로 구할 수가 있죠. 이 각도. 이 각도를 우리가 아까 베타라고 그랬네. 알파라고 그랬구나. 알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뮤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바로 P 성분이라는 거예요. P 성분.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구해볼게. E라는 벡터하고 P라는 벡터의 다트 프로덕트는 요게 2거든요. 2하고 요것의 다트 프로덕트는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P 곱하기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되네. 얘하고 얘가 이루는 각도는 아까 베타라고 그랬어요. 베타. 그래서 요 놈은 2 곱하기 P 곱하기 코사인 베타인데 P가 다시 뭐라고요? P는 어떻게 구하냐면 뮤라는 다이포 모멘트를 각도 알파만큼 프로젝션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P 곱하기 코사인 알파에 코사인 베타 뭐 이렇게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다시? 그렇지. 오케이. 잘 따라오네. 이렇게. 근데 코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베타는 뭐냐? 요거라는 거죠. 요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J라는 양자수, K라는 양자수, MJ라는 양자수에 의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요값하고 요값하고 여기로 이제 다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에너지가 나오냐면 스탁 에너지는 E에다가 U에다가 J에다가 J 플러스에다가 K에다가 MJ 식이 나와. 요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 식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다이포 모멘트하고 상호작용하는데 얘가 서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 다이포 모멘트가 뮤겠지만 얘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뮤랑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P랑 상호작용을 한다. P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뮤라는 다이포 모멘트를 알파만큼 프로젝션 시켜준 거라는 거예요. 인터랙션 에너지는 얘다. 그럼 E하고 P의 다트 프로덕트는 E에다가 P를 곱한 다음에 그 사이각도인 베타를 집어넣어줘야 한다. 근데 P라는 것은 다시 뭐냐면은 P는 어떻게 보냐면 뮤를 P로 프로젝션 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가 들어가서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아까 정했듯이 세 개 양자수 정해서 이거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얘를 곱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에너지가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원래 에너지를 합쳐. 원래 에너지는 어땠었죠? 원래 회전 에너지는 B의 J의 J 플러스 1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A 빼기 B의 K 제곱이고, 그 다음에 요 놈이 또 추가돼야 된다는 거죠. 전기장까지 걸어주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스탁 이펙트가 없을 때는 에너지는 뭐하고 뭐에만 의존하네? J하고 K에만 의존했었죠.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는 회전 에너지는 J라는 양자수하고 K라는 양자수에만 의존을 했어. 근데 전기장을 걸어주니까 이제 뭐가 또 추가가 되죠? MJ라는 양자수에 따라서도 에너지가 달라질 수가 있더라. 다시 말하면은 아까 요 두 개만 했을 때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랬었잖아요. K가 0일 때 J가 0이고 J가 1이고 K가 1일 때 J가 1이고 J가 2였었고, 여기에 똑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상태가 있었다. 이게 뭐냐면 MJ였었다는 MJ. 여기까지가 어디까지 에너지 준위냐면요, 여기까지. 근데 전기장을 걸어주니까 어떻게 됐죠? 요항이 추가가 돼. 요항은 근데 뭐에 따라 달라져요? MJ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요항을 내가 이제 그려보려고 그래. 요항은 J라는 양자수, K라는 양자수, MJ라는 양자수가 알려지게 되면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계산할 거거든. 그래서 그 식을 갖다가 여기다 추가하게 되면은 특히 이 상태가 에너지가 3개로 갈라져. 얘는 5개로 갈라진다는 것을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맨 마지막 페이지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 지금 요 상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J 이퀄 1인 상태가 3개가 갈라지고 J 이퀄 2인 상태가 5개로 갈라지는 상태다. 이걸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계산하냐? 자, 여기는 어떤 상태냐면 K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J가 1이고 J가 2인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아까 스탁 에너지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빼기 뮤이는 똑같고요. J 플러스 1에 K MJ거든요. 그냥. 자, 먼저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플러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상태 에너지는 여기는 K는 1이거든요. K는 1이고 J는 1이고 MJ는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럼 K, J, MJ를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플러스 1이 되니까 여기는 그대로 나오죠. 빼기 뮤 곱하기 2는 그대로고, 근데 분자는 어떻게 돼? J 플러스니까 J가 1이니까 2가 되겠죠. 근데 1이 되니까 K도 1이고 J도 1이니까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에너지는 요 값이에요. 그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죠, 그죠? 마이너스 뮤 2 곱하기 2분의 1.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어떤 상태냐면은 K는 1이고 J가 1이고 MJ는 0인 상태거든요. 0. 근데 0 대표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0 대표지면 0. 하나만 더 할게. K는 1이고 J도 1이고 MJ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U 2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에너지를 구하게 돼요. 비슷한 방법으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요것도 에너지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3개로 갈라지고 5개로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죠? 이제 여기서 여기로 빛이 흡수가 될 거야. 여기서 여기로 빛이 흡수가 되는데 아까 셀렉션 룰에 뭐가 있었죠? 델타 MJ는 0이라는 셀렉션 룰이 있었잖아요. 이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G축으로 평강된 빛을 쏴줬어. 내가 G축으로 평강된 빛을 쏴줄 거거든. 그러면 MJ가 0인 트랜지션만 가능해.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갈 거냐? 마이너스 1로 가. 0은 0으로 가. 1은 1로 가. 그래서 픽이 3개가 나온다. 그래서 픽이 3개가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